네, 재력가 송 씨의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김영식 시의원. 구속영장 만기 시일이 이제 앞으로 사흘 남았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음 주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사법교육원의 류여혜 교수, 그리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네. 정황 증거만 갖고 그럴 수 있겠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검찰이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먼저 팽 씨의 범행 후 행동입니다. 재력가 송 씨를 흉기, 저희들은 손도끼란 말은 사실 기사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흉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를 했는데 금고를 열었는데 이 1억 원의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팽 씨의 진술을 들어보면은 김 의원이 부탁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서 서류만 뒤졌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이 국가수 감식 결과는요, 이 주저흔, 피해자 공격 순간 망설여서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는 상처를 주저흔이라고 하는데 이 주저흔이 10여 개가 발견이 됐다. 또 팽 씨가 손도끼의 뒷부분으로 가격했다. 이런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팽 씨의 진술은 일관됐는데요. 살인 배경, 또 과정, 도주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고요.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습니다. 네, 유치장에서 김영식 의원이 팽 씨에게 보낸 쪽지 내용입니다.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라.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내 진술뿐이다.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뚜렷한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가 과연 유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저원 부분이나 저는 그런 쪽으로 과학수사 쪽으로 먼저 본다면은 사실은 이것이 흔히 말하는 팽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살인 교사의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 주저원 부분이라든가 과학수사적 증거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좀 본인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 좀 심각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 병원에서 이미 한번 국민들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네,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요. 그만큼 자기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흉기나 5억 원에 대한 증거는 검찰이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팽 씨의 진술만 갖고 이것을 유죄로 하기에는 진술 증거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김영식 의원에 대해서 유죄 입증이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 네. 뭔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 더 있다고 저도 믿고 기다려 보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흉기라든지 5억 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팽 씨가 말하고 있는 진술은 일관되다고 하고 있지만 일관된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완전히 물증과 입증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단순한 살인교사, 살인 사건이 아니라 네. 이게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력가 송 씨가 비밀 장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뇌물수수 이런 혐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력가 아들 송 씨, 아들 송 씨죠. 지난 3월에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아버지의 장부를 보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 송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지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장부를 조작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게 보면은 아들 송 씨가 김 의원에게 장부의 존재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 장부가 살생부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부는 그럼 과연 왜 지웠는가가 제일 또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 왜 지웠을까 해서 자발적으로 지웠는지 외압인지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압이라면 사건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검찰이나 경찰이 밝히지 않고 지워졌다. 증거인멸만 나오고 있고 아들을 지금 계속해서 수사만 하고 있는데 전 이 부분도 좀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영식 의원이 이미 지난 3월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장부가 처음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또 하나가 나타났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은 더 중요한 장부가 있었을 수도 있는, 뭐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그럼 그것을 치웠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다른 형태로 어떤 기존의 어떤 것들을 미리 좀 단도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단순한 1차원적 사건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송 씨를 노리는 사람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두 다 이제 수사가 돼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은 이 사건의 전반을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식 의원 입장에서는 이 장부를 굳이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부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부를 약용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부가 지금 2개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렇죠.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예. 김영식 의원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절대 네. 모르죠. 지금 정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장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까지 등장했고 돈을 얼마 줬다라는 걸 놓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말이 달랐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검찰이 좀 망신을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1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1,780만 원 그것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픽 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예. 네, 재력가 송 씨의 장부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정모 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숨진 송 씨 아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정 검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장부에서 3차례 수정액으로 삭제를 했고요. 2009년에는 기록에서 아예 검사라는 직책까지 지웠습니다. 네, 숨진 재력가 송 씨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자주 동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현직 검사인 정모 씨를 한 차례 정도는 함께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검찰은 2005년 송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와 이 정 검사에게 5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시기가 겹친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교류가 드러난 셈인데요. 그렇다면 정 검사가 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장부를 지워달라는 압력과 외압을 넣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전 여기에서 과연 그 돈이 정말 정 검사한테 들어간 것이 맞을까? 그 장부의 내용들은 정말 진실할까도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숨졌기 때문이죠. 네. 장부를 기록한 사람이.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이 장부에는 배달 사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의 수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장부를 보면 검사 외에도 뭐 국회의원 이름이 네. 뭐 들어 있기도 하고 또 시의원도 있고 네, 시장 이름도 있다고 공무원도 하네요. 있고 네. 뭐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아니 지역에서 유지분들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떡값은 많이 이제 좀 뿌리지 않습니까? 이제 떡값 이것이 이제 액수가 떡값 수준이냐, 그걸 예. 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액수가 더 늘어나면 그게 사실은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일상적인 형태의 떡값 형태라고 본다면, 근데 그건 아직 전반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능성 다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의 출발선이요. 김영식 시의원의 청부살인 문제였어요. 그 혐의 의혹이었는데 재력가 장부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을 놓고 이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에 대한 갈등은 한두 번 나온 문제가 네. 아닙니다. 우리가 유병헌 사건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계속 검경 갈등이 나오고 있고 세월호에서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올 때마다 이건 검경 갈등이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할 점을 찾아야 되고 서로가 양보할 부분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말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경찰도 진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검찰 공격으로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뭐 경찰서 취재를 해봤는데 보통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서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형국이에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 정도 이제 사실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 눈치를 금방 챘을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확보할 건 다 확보해 뒀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응 논리로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건 다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덫을 놨다. 그건 좀 그렇지만요. 네. 일단 일정 정도 이제
검찰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사실은 두 기관 다 솔직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수사권을 올바른 그 사용을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수사를 해서 투명하게 해야 밝혀야지 되겠죠. 예, 예. 납득을 하겠죠. 네, 국민들이. 근데 뭐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검찰이 이번에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벤츠 검사, 검사에 대한 성추문 검사, 호위 검사, 검사 이름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장부 검사까지 나오게 될 장부 경우에는 검사. 그럼요. 이번에는 검사들의 지위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투명해야지만 위신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사건 좀 잘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아직 의혹입니다만 검사가 저지른 비리를 검사가 수사한다. 이렇게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어요. 제 식구 감싸기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검사가 결국엔 사건을 송치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견제 수단, 감시 수단은 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감시 수단이 전혀 없는 무소불위 집단이 여러 군데가 있죠.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직원이라든지 또 하나가 바로 검사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사람들 감시할 사람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감찰 기구가 있거든요. 네. 정말 그 안에서 투명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제 식구라고 해도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그리고 확립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장부 검사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장부 검사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제 업무의 그 대가성 부분, 네. 업무 연관성 부분이 먼저 조정이 돼야 되겠죠. 뭐 수뢰죄 같은 것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업무 연관성, 대가성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그럼요. 수사해서 네. 제 식구 감싸지 말고 수사 결과를 내놔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사법교육원 류여애 교수,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